네, 안녕하세요. 투자에 관한 명저들을 선별해서 리뷰해드리는 한밤의 차트 편지입니다. 저는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주식시장과 혹은 금융시장에 관한 그런 투자 원서들을 제가 습득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독서 토론회 같은 걸 하시다 보면은 원래 그 같은 책을 사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책을 다 읽어본 다음에 발표자가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발표를 하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눠보고 뭐 그런 것들이 독서 토론회인데 일단 제 채널에서는 이 책이 전부 다 원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깔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이 아닙니다. 일단은 외국은 좀 책값도 비싸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혼자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래서 책 한 권이 컨텐츠 하나에 이렇게 딱 녹아가지고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지금 뭐 취미로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좀 실용 학문이고 그다음에 실전 어떤 트레이딩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딱 그만큼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와이코프 이론에 대한 책입니다.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책이고요. 어, 와이코프 이론에 대해서 좀 빠짐없이 개념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라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The Wyckoff Methodology in Depth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루벤 비아 헤르모사 차베스라는 분이신데 트레이더십니다. 지금 현역 트레이더시고요.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기자면 와이코프 방법론 자 심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은 특징 자체가 빠짐없이 와이코프 이론에 대해서 내용은 실어놨습니다만은 지금 책 제목은 좀 심한데 인덱스 좀 뭔가 깊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지으시고 나서 자기도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느끼셨는지 이 책의 후속타로 더 와이코프 그다음에 2.0 우리나라 말로 2.0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더 내셨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책을 한 권 더 내셨는데 제가 이 책을 리뷰하고 나서 그 책도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 원서들에 대한 리뷰 시간인데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취미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전 트레이딩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컨텐츠 하나의 책 한 권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 리뷰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국내 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독서 토론회 같은 걸 하시면은 다 책을 다 읽고 오셔가지고 발표자가 어떤 핵심적인 부분과 느낀 점을 갖다 발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토론을 하는 형식이 될 건데 이 책은 저 혼자 읽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그래서 컨텐츠 하나의 책 한 권을 다 이렇게 전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소량의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그 컨텐츠를 좀 잘라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자, 와이코프 이론에 대한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뭐 구글링을 찾아봐도 그렇고 와이코프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그 오해는 뭐냐면 와이코프 이론은 패턴에 관한 이론이 전혀 아닙니다. 예, 이 책이 몇 권 되는데 뭐 그 와이코프에 대한 책들이 몇 권 되는데 그 책들마다 서두에 다 그렇게 써놨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 똑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똑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똑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떤 패턴이나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지금 국내에 이 와이코프 이론이 소개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엘리어트 파동이나 아니면 뭐 이제 삼각형 패턴, 뭐 쐐기 패턴 이런 것들처럼 패턴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패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가격의 움직임, 그러니까 프라이스 액션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거래량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예측하는 트레이딩 기법이고요. 자, 이 와이코프 이론이 효시가 되어서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기법들이 나온 게 보면은
볼륨 프라이스 애널리시스 VPA라는 기법과 볼륨 스프레드 애널리시스 VSA라는 기법들이 나왔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보면 앞에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을 가지고 이 거래량과 어떤 이 캔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기법들인데 얘들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와이코프 이론이에요. 그래서 패턴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와이코프 이론은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와 행동을 차트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트레이딩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나타나고 차트상에서 그 심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격의 어떤 행동으로 가격의 움직임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파악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와이코프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코프 이론의 어떤 뿌리가 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예, 이거는 시장의 대원칙이죠. 예, 사고자 하는 욕구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와이코프 이론의 대원칙이고 뿌리예요. 자, 그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보시면 만약에 수요가 공급보다 좀 더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시장의 심리가 더 욕구가 높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매수의 힘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가 매수 주문이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가 매수 주문, 시장가는 어떤 것이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가격,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하는 가격이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그러니까 지정가라는 게 있는데 지정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격에 꼭 주식을 사겠다.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팔아.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지정가인데 시장가는 그게 아니에요. 시장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가격인데 시장가 매수 주문이 우세하다라는 소리는 시장의 시세에 맡기더라도 나는 그 가격에 사겠다라는 욕구가 강한 거죠. 그게 뭔 말이냐면 가격이 지금 이건 오를 것 같으니 당신이 제시한 가격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시한 가격이라도 나는 이걸 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거는 중고등학생들 경제교과서에도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데 이때 거래량 증가는 매수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많이 드러난 거래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는 상승 추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수요보다 앞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시장이 좀 더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시장가 매도 주문이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많다 수요보다 많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고요. 이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매도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 지금 중요하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는 하락 추세다. 매도세가 강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락 추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봤던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시장의 분위기를 상승 추세라고 했고 방금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시장의 분위기를 하락 추세라고 했는데 지금 동어 반복이 있어요. 뭐예요? 추세죠, 추세. 추세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든 수요든 뭔가가 상대방보다 그러니까 공급이든 수요든 상대보다 앞지르는 거,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그래서 추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그걸 균형 잡혔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균형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를 말하는 건데, 왜 이걸 말하느냐? 와이코프 이론에서 트레이딩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와이코프 이론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시장에 어떤 참여자들이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서 모으려고 한다거나 어떤 물건을 사는데 내가 그 물건을 사서 모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건 좋은 가격이 무슨 좋은 가격이에요? 싼 가격이겠죠. 나한테 싸야 되겠죠. 그렇게 하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판다. 이때 좋은 가격은 비싼 가격이겠죠. 이렇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한다면 근데 이때 어떤 시장의 참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개미나 군중보다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자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첫 번째 널뛰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널뛰는 추세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죠? 추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상태라고 그랬죠. 그 불균형 상태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사서 모으고 혹은 팔아야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 수요와 공급을 균형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추세를 진정시켜서 시간을 좀 들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 균형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균형 상태를 이루는 시장의 모습이 횡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저항선, 특정 가격 저항선이 있고 바닥은 특정 가격의 지지선이 있는 그 구간에서 가격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로 횡보장이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하고, 이게 횡보장인데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 트레이딩 레인지라고 합니다. 와이코프 이론에서는. 왜 그러면 트레이딩 레인지가 와이코프 이론에서 모델이냐? 요런 그림들은 아마 구글링 하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책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매집. 물건을, 주식을 사서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사서 모았다가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노리는 구조죠. 보시면 떨어지는 가격, 하락 추세에 있던 시장을 이렇게 횡보장으로 만들어서 요 횡보 구간에서 주식을 사서 모았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노리는 거. 그래서 수익을 노리는 거. 이게 바로 매집 모델이고요. 분배 모델은 요거는 비싼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서 요 구간 내에서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요 구간 내에서 시간을 좀 들여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이렇게 파는 듯 마는 듯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중에 내가 이 좋은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모델이 바로 분배 모델인데, 두 모델이 와이코프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모델들이고, 요것들이 보면 이렇게 횡보장이라는 거, 요 횡보장을 트레이딩 레인지라고 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패턴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패턴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위에 저항선을 이렇게 한두 번 맞고 떨어지면은 밑에 지지선을 한두 번 맞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이 모양 그대로 안 나타나고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림 통째로 안 나올 수도 있고, 요 정도 이렇게 나왔다가 좀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패턴으로 정리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벤트와 국면을 통해서, 페이스 국면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이론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우리가 매집 이론을 매집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모델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점선으로 지금 2개 정도 표시를 해놨는데, PS와 SC라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이벤트예요. 이벤트는 뭐냐면 가격이 추세를 따라서 잘 가고 있다가 뭔가 모르게 그 추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딱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격에서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이 뭔가 반응을 딱 하고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이벤트예요. 그러면 이런 이벤트들이 몇 개 모였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바로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스 A, 페이스 B, 페이스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국면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몇 개의 이벤트가 모였다. 지금 시장은 그러면 참여자들이 요러요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게 바로 국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와이코프 이론이에요. 절대 그림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렇게 맨 처음에 봤던 이 매집 모델이라고 그랬죠. 이 매집 모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 다음에 매집 모델이 형성될 때 요 첫 번째 A 국면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빠짐없이 전달을 해드리고 실전 차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 내용이 페이스 A, 그러니까 A 국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A 국면의 이벤트들은 PS, SC, AR, 그 다음에 ST인데 이런 것들을 외우겠다라고 덤비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놈들이더라라는 것을 파악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글자에 너무 그렇게 연연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다른 책에 가면은 이건 그냥 클라이맥스라고 하고 이건 그냥 반응 리액션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칭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A 국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다르게 가고 있다,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국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와이코프 이론에서 A 국면이 정말 중요한 국면입니다. 예,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원인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A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단서를 여러분들께서 획득을 하시면 나중에 트레이딩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A 국면은 지금 요 파란색 원 요거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벤트가 PS, SC, AR, ST 요런 것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매집 모델에서 A 국면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비적으로 뭔가 습득해야 될 지식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학습 1. 이벤트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잠재적이다. 뭔 말이냐? 자, 이런 PS란 이벤트가 딱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뭔가 반등이 탁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PS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단계에서. 이건 잠재적인 PS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하락이 이렇게 쭉 하고 떨어졌는데 뭔가 거래량이 쭉 하고 삐죽하게 나오면서 자, 그 장대 양봉 끝에 꼬리가 길게 이렇게 자 형성됐다. 그러면 매수자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구나. 그럼 이게 지금 매도가 끝난 거 아니야? 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SC는 매도가 끝난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매도가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거 SC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PS가 되려면 그 뒤에 후속 이벤트 SC, AR, ST가 나와서 이게 지금 뭔가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구나. A 국면이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자리는 PS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S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벤트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재적이다라는 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속 이벤트가 전 이벤트를 확정지어 준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PS를 확정짓는 거는 SC나 AR이 나와야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SC가 되려면 AR하고 ST가 나와야지 얘가 SC였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벤트든 국면이든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뭔 말이냐? PS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PS 없이 SC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와이코프 이론은 다 그래요. 자, A 국면이네? 그럼 그 다음은 B 국면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B 국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인이 쌓이는 B 국면이 없고 바로 C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A, B, C가 순차적인 게 아니라 A 국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B 국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C 국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턴으로 가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벤트가 없을 수도 있고 국면 자체가 없고 스킵하고 건너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 지금 A 국면 끝났네 그럼 이제 B 국면 시작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벤트든 국면이든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와이코프 이론은 굉장히 유연한 사고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다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비학습 두 번째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Effort vs Result 그러니까 노력과 결과라고 하는 와이코프 3대 원칙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요 지금 그 도형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음봉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뚝뚝뚝뚝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밑에 검은색 바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도 어떻게 하고 있죠? 거래량도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프라이스 액션, 이 가격의 모습만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가격의 모습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매도가 더 강한 듯이 보이죠. 매도세가 강한 듯 보인다. 가격의 움직임만으로는. 근데 밑에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가격 움직임을 보니까 매도세가 강한 듯 보이는데 그에 따라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매도세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매도세가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거꾸로 이번에는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라이스 액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가격이 지금 매수의 힘이 더 강하구나. 시장이 지금 현재 매수세가 강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밑에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네. 다시 말해서 매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네. 매수세가 힘을 받고 있네. 매수세가 탄력받아서 올라가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인데 이렇게 정직하게 안 나오죠. 자, 옆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를 보시면 자,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이 첫 번째하고 똑같이 지금 어때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프라이스 액션만 보면 가격의 움직임만으로 본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매도세가 강한 듯 보인다. 근데 문제는 아까 앞에하고 틀리게 거래량은 점차 감소를 하고 있다. 매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 움직임은 매도가 강한 듯 보이나 매도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 매도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자,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까? 시장이 지금 매도가 힘이 잃어가고 있네. 그러면 매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거꾸로 가격이 이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프라이스 액션 가격의 움직임만으로 본다면 매수세가 지금 시장에서 강한 듯 보입니다만은 거래량을 보니까 감소하고 있어서 매수 거래량이 약한 거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자, 눈에 보이는 거는 매수가 강한 듯 보이나 매수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걸 보니 매수세가 조금 있으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일단 아주 간단하고 단편적으로 제가 지금 언급해 드렸고요. 조금 이따가 실전 차트를 뒤에 보시면서 약간 복잡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국면에서 이벤트 첫 번째 PS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Preliminary Support. 자,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기자면 예비 지지라고 하는데 그냥 PS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하락 추세 속에 의미 있는 첫 번째 매수다. 그러니까 추세는 분명히 하락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장대 양봉이 탁 하고 나온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도 퍽 하고 올랐다든가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매도 추세 속에서 하락 매도 추세 속에서 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오랜 하락 추세 중에서 하락 추세가 오래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자, 그게 딱 끊어지고 의미 있는 가격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대 양봉이 퍽 하고 솟았다든가 아니면 자잘한 양봉들과 함께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추세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추세가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때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바닥이구나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실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마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끊어졌어요. 지금 옆에 그래프를 좀 더 크게 해서 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기에 막 걸맞게 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장대 음봉에 걸맞게 굉장히 거래량이 다른 거하고는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 피크를 찍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지금 양봉이 하나 솟으면서 그 양봉이 밑꼬리까지 달고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만큼 떨어졌던 가격을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다 이 소린데 야, 이게 정말 거래량까지 바로 옆에 우리가 봤던 그 음봉의 거래량 음봉의 매도 거래량만큼이나 피크 하이로 찍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첫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요거를 뭘로 판단한다? 하락 추세 속에서 혹시 PS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혹시 PS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이벤트는 잠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PS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의미 있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구나 이 정도 판단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 상황을 봤더니 자, 이렇게 양봉이 솟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꼬리를 달고 양봉이 솟고 거래량도 걸맞게 터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후속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가격 움직임 프라이스 액션도 시원치 않은데 거래량도 거기에 자 맞게끔 어때요? 지금 아주 급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락 추세 속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많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일순간 그 뒤에 후속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추세는 이전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추세를 따른다라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세를 가지면 하락 추세, 매도세가 힘을 가져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밑에 거래량도 뛰었죠.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하락을 하면서 요것만 딱 보면 가격은 매도세가 강해 보이면서 거기에 따라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 매도가 지금 시장에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 이전 추세였던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봐야 돼요. 자, 큰 흐름은 뭐라고 했죠? 큰 흐름은 그렇죠. 하락 추세요. 근데 큰 흐름을 보니까 이전에 요렇게 증가는 하긴 했지만 이전 거래량은 굉장히 피크를 찍었었죠. 자,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거래량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예비학습에 자, 지금 프라이스 액션만으로 본다면 하락 추세, 매도세가 힘이 강한 듯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 지금 매도세가 좀 꺾여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다? 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니 매도세가 그 매도세가 힘이 꺾이고 있는 거 아닐까? 꺾이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하면, 자, 분명히 하락 추세 속에서, 자, 하락 추세인데 거래량이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매도가 힘이 지금 꺾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매도가 힘을 꺾이면 그 반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매수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매도가 별로 힘이 없어.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매수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맞죠.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서 점차 큰 그림으로 보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었어요. 매도세가 지금 한풀 꺾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하고자 하는 애들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보시면 가격은 프라이스 액션은 조금 올랐죠. 매수하고자 하는 애들이 좀 들어왔네. 근데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또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이 기세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 기세를 우리가 판단하고자 한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다가 다시금 이전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제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기는 했으나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전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전 추세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전 추세가 뭐였습니까? 하락 추세였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기에 걸맞게끔 거래량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죠. 자, 하락하는 모습의 거래량 증가, 매도세가 힘 받은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뭔지 모르겠지만 매도세가 힘이 강해져서 이전 추세인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부정적 심리가 지배하던 하락 추세 속에서 가격 상승을 노리는 매수자 집단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났죠? 여기서 맨 처음에 양봉과 함께 큰 거래량과 함께 밑꼬리를 단 애들이 나타났죠. 그럼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매수자 집단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이스 액션으로 봤을 때 거래량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여기도 매수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후속 이벤트가 안 나왔으니까 확정은 못 쳤지만 잠재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PS 하락 추세 속에 이것도 PS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셔요? 그래서 잠재적인 PS가 지금 두 번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잠재적 PS는 저항 영역을 구축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잠재적 PS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매수자 집단이 두 번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죠. 그러면 이게 저항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렇게 얘와 얘가 저항 영역. 이게 지금 지금 네모가 저항 영역이 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진입하려고 할 때 여기를 막고 다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항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PS가 강렬할수록 혹은 횟수가 잦을수록, 자, 우리가 봤지만 여기 첫 번째 잠재적인 PS는 굉장히 강렬해요. 왜? 거래량이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횟수가 잦을수록 여기도 잠재적인 PS, 여기도 잠재적인 PS. 저는 이렇게 두 번 판단했으니까 PS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PS 혹은 횟수가 잦을수록, 강렬할수록 횟수가 잦을수록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매도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추세는 함부로 바뀌지 않아요. 추세는 국면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 국면 지났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 국면 지났으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다음 국면에 갔을 때는 추세가 아마 바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초창기 때 하락 추세가 강하던 이 초창기에 자,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자들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갑자기 바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 강렬했던 매도세, 그러니까는 주식을 팔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 끝난다 이렇게 또 단정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매수의 힘이 약하면 다시 이전 추세로 돌아가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코프이로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벤트입니다. SC 셀링 클라이맥스 절정인데, 자, 이제 매도 절정, 그러니까 파는 행위 매도세가 지금 끝난 듯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바로 SC예요. 매도세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매도세가 중단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세가 반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매도세가 중단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중단된 듯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시장의 역심리,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대한 역심리, 상승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없다. 그러면 다시금 매도세가 강해져서 하락 추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추세가 반전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단정하시면 안 되고, SC 이전의 이벤트 PS였죠. 그거는 반드시 있다 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벤트든 국면이든 스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전에는 이거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꼭 이거다. 예, 물론 후속 이벤트가 그 전에 이벤트들을 확정시켜주는 어떤 그런 성질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 다음엔 꼭 이거다, 이거 전에는 꼭 이거였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코프 이론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건 와이코프 이론하고 안 맞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손해지 않습니까? 자, SC 그러니까 셀링 클라이맥스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잠재적인 SC다. 그렇죠. 그리고 SC의 확정은 AR과 ST라는 이벤트가 있어야 확정된다. 후속 이벤트가 있어야지 이게 확정이 된다. 이런 말이고,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A 국면이 끝났다고 판단이 돼야 이게 지금 이 이벤트들이 뭐죠? 지금 요거는 A 국면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지 요 PS하고 SC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R은 오토매틱 랠리라고 하는데, 자, 뭐 자동 랠리, 그러니까 상승 작용 뭐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리액션, 반응 이벤트라고 합니다. 반응 이벤트는 뭐냐면 이전의 추세가 끝났을 때 나오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추세가 뭐였죠? 하락 추세였죠. 매도세 강한 하락 추세였는데 그게 만약에 중단이 되면 당연하게 그 반대 방향인 매수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죠.
SC가 일어나면 그 이후 매도세는 중단이 되는데 당연히 그 반대 방향, 그러니까 매수세가 힘을 받아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 반응, 그게 바로 리액션 AR이에요. 자, 전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잠재적 SC, 그러니까 뭔가 매도세가 중단된 듯한 이벤트가 나타난 듯 보입니다. 그러면 매도가 힘을 잃는다. 매도세가 끊기는 거죠. 매도세가 힘이 끊긴다는 말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공급이 줄어들면 매수 의사를 가진 참여자들이 시장에 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당연하게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좀 더 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거겠죠. 전개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AR의 리액션 반응의 진행 초기는 거래량은 높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입니다. 반드시 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AR의 진행 초기 거래량은 높다. 거래량은 높다. 매수 거래량은 높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AR이 진행되면서 이전 매도세 강세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이전에 하락하던 그 매도세가 강했던 그 가격 영역으로 AR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입하면서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AR은 구조의 천장 한계선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저항 영역을 설정했던 게 PS가 여러 번 있거나 PS 자체가 저항 영역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죠. A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R과 PS는 좀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T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T, Secondary Test라고 하는데, 자, 그냥 테스트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예, 뭐 간접 테스트 이렇게 하면 안 돼. 부차 테스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그냥 테스트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을 하는 건데 무엇을 시험하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와이코프 이론, 지금 이 와이코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거짓 돌파 스프링이나 업스러스트를 뽑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실전에 적용해 보니까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 테스트 이게 지금 테스트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여지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테스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확정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또 실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와이코프 이론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매도세의 힘을 테스트한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추세의 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델을 보시면 이전 추세는 뭐였죠? 이거는 하락 추세였죠. 그럼 테스트는 하락했던 방향,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전의 그 하락 추세의 힘, 매도의 힘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ST는 반드시 SC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서 클라이맥스 부분까지 꼭 올 필요는 없다. 예,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도세의 힘을 테스트한다라는 거. ST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매도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집니다.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이렇게 한다면, 자,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돼요. 이전 추세는 뭐였습니까? 추세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전의 힘은 뭐였습니까?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락 추세하고 같은 방향의 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매도세가 힘을 받은 거죠. 그럼 매도세가 아직 강하다는 뜻이며, 가능성으로 본다면 이전 추세를 따라가서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T가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면, ST,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전 추세는 하락 추세였어요. 이 매도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어요. 매도의 힘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매도에서의 기세가 꺾였다는 뜻이니까, 테스트 결과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추세였던 매도세는 지금 한풀 기세 꺾여가지고 당분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매수세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와이코프 이론에서, 모델에서 이상적인 것은 바로 요거겠죠. 그죠? ST가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면, 지금 이전의 추세는 지금 한풀 꺾였구나. 그러면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요 두 번째 문장 이걸 가지고 판단이 끝났으면 A 국면이 지금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실전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봤던 차트하고 자 똑같이 이어서 볼 겁니다. 아까 봤던 차트는 보시면 이전에 하락 추세였고 매수자들이 좀 들어오긴 했으나 매수자들의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자 이전 추세를 또 쫓아가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도 상승 분위기였네요. 그러면 자 하락 추세가 힘을 받고 있고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마지막에 자 이렇게 거래량 피크 찍었던 부분에 보니까 음봉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꼬리가 길게 나타났죠. 매수자들이 지금 나타나서 가격을 이만큼, 떨어진 가격을 이만큼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지금 거래량들이 지금 좀 부족해지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음봉도 나왔다가 양봉도 나왔다,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매수자들이 지금 들어왔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럼 이게 지금 잠재적인 PS 두 개였다가 이게 지금 혹시 SC 아닐까, 혹은 또 다른 PS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니까 자, 그렇죠.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가격은 프라이스 액션은 지금 보니까 자, 올랐네요.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지금 좀 애매합니다. 거래량이 이걸 지금 상승했다고 해야 됩니까? 감소했다고 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판단이 드실 때는 상승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프라이스 액션과 상응하는 그 거래량이 자, 지금까지 걸어왔던 죄송해요. 예.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타 거래량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타 거래량들하고. 얘하고 지금 여타 거래량들을 보니까 이렇게 삐쭉하게 자 피크 찍었던 영역 말고는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낮죠. 얘들에 비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은 자 들쑥날쑥하지만 좀 두툼하죠. 그럼 요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요건 지금 시장이 매수 의사를 보이고 있다. 죄송해요.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앞에 봤던 자 이거 혹시 SC 아닌가, 이렇게 지금 자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혹시 AR이 진행되는 거 아닐까, 리액션 반응이 진행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해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스 액션으로 본다면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하고는 좀 틀리게 지금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거래량이 요까지는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는 분위기였다. 매수세가 탄력을 받고 힘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그 뒤에 후속을 보니까 또 약간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이게 뭔 말이냐면 AR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초기 진행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자 여기 어디에요? 이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강했던 영역들에 진입하면서 거래량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혹시 다운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그렇죠. 뭐죠? 이만큼 자 가격 움직임은 올랐으나 여기 부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가격이 정체 분위기인데 거래량은 뚝 하고 감소를 했죠. AR이라고 하는 게 보통 되게 초기 거래량보다 나중에 진행되면서 이전의 강세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재적인 PS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항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요 두 개가 잠재적인 PS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항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저항 영역에 지금 들어가면서 애들이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보자면 매수세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 매수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후속을 보니까 가격은 이상하게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가격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거래량이 확 감소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이전에 있던 거래량들에 비해서도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매도하던 애들도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매수세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전 추세에 있던 자 매도자들이 또다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확 하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 이전에 매도세가 다시금 힘을 받아서 자, 추세를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하락 추세가 크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더 감소할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어느 정도는 올랐겠지만 뭐 그 이상은 좀 잘 안 오른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이와 같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매도 또한 힘이 없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모습을. 자, 가격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 그다지 별로 미동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시장에서 판단하는 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지부진하다. 매수가 지금 힘이 약하다. 그럼 매도하는 애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보니까 바로 나왔죠. 뭐가요?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매도자들이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잠깐 거래량이 상승했을 뿐 그 다음 후속 거래량은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여기 지금 올라 있는 증가한 거래량도 자, 초기에 AR이 초기에 가졌던 어떤 그 매수 거래량보다는 훨씬 약한 모습. 이전에 하락세,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했던 거래량보다도 훨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매도 거래량과 전반적인 매수 거래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매도세의 기세가 확 꺾여 있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매도세가 확 기세가 꺾여 있다. 그럼 요거는 AR일 가능성이 AR이었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얘가 AR이었고 얘가 ST였으니까 시험 그 테스트까지 마쳤으니까 얘는 SC였네. 그러면 얘들도 정체가 PS였네.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국면이 뭐였다? A 국면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A 국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A 국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원래 하락 추세였는데 매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단 하락 추세는 끊겼고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추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락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다시 매도세가 힘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이전 추세인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상대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좀 약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다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제가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그 뒤에 움직임을 봤더니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솟으면서 거래량도 같이 터지면서 자,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 국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이코프 매집 이론의 페이스 A는 지금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원문의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왔던 실전 차트들은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적용을 했던 적용 레들을 여러분들한테 예시로서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고 매매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꼭꼭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분량이 좀 되네요. 제가 찍고 나서도 보니까 분량이 좀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뭐 10분짜리 영상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앞뒤 잘려가지고 뭔가 모르게 좀 다른 내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뭐 좀 걸리더라도 요 컨텐츠 하나를 편집을 최대한 절제해서 완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